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웅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세 가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둘째,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 계획입니다. 제가 먼저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병청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와 국내외 유행 상황,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됩니다. 수차례의 코로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일상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 헌신과 희생으로 국민을 보살펴 주신 의료진과 방역 요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또한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신종 감염병 대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의 주요 내용은 신종 감염병 감시 체계 및 예방 고도화를 통해 조기의 위험을 감지하여 확산을 차단하는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유입 이후에는 조기에 전국적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견고한 감염병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감염병 전문 병원 등과 같은 인프라와 관련 법 제도, 백신 치료제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하여 위기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 3년 넘게 의료, 고용, 경제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시행되었던 정부의 대응 정책 중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조기에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도 안정적인 일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검토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논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여간 정부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주간 치명률은 0.07%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까지 접근하여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고, 백신 접종 및 자연 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 등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현재의 대응 체계 아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국내 상황과 더불어 전 세계 방역 상황도 안정됨에 따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5월 5일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 감소, 의료 대응 역량 향상, 높은 면역 수준을 고려해서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 단계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발표했던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하였고 격리 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를 조기 완화하여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로 적절한 격리 조치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합니다.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종사자에게 부담이 컸던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해제되고 대면 면회 시 입소자의 취식도 허용합니다. 그 외의 의료 대응 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당초 로드맵 계획대로 방역 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진단과 치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만여 개와 재택 치료 지원 체계는 계속 지원됩니다. 한시 지정 병상은 최소화하고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원 치료비, 치료제, 예방 접종,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일 해왔던 확진자 통계 발표도 주간 단위로 변경되고 범정부 총력 대응의 중대본 체계가 중수본 중심 체계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이상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방역 조치 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는 유례없는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유행 초기에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잦은 변이 발생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힘겹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는 빠른 일상 회복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델타, 오미크론 유행 당시 충분한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등 대규모 유행 장기화에 따른 대응 역량의 한계점은 여전히 남겨진 숙제입니다. 아울러 백신 치료제 분야의 국내 개발에 성공했지만 mRNA 백신 플랫폼과 같은 중요 기술은 아직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기술력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서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감염병 대유행이 초래한 건강 및 사회 경제적 피해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 협동으로 감시 예방, 대비 대응, 기반 강화, 회복,
백신 치료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4개의 과제와 79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감시 예방 분야입니다. 그간 분절적으로 수집되어 온 다양한 국내외 감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감염병 발생 및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유행 발생국 현지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국제보건기구 및 주요 국가의 전문가 교류 확대 등 정책 공조를 강화해서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유치한 GHS 조정사무소를 중심으로 글로벌 보건 안보 이슈를 주도하고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비 대응 분야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신속, 대규모 진단 역량을 유지, 강화하고 국내 유입된 적 없는 신종 감염병 검사법도 사전에 확보하겠습니다. 질병청이 개발한 진단 시약을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감염병 확산 예측 모형을 고도화해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환자 상시 병상 3,500개를 확보하고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 병상도 함께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 집단 감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밀 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인프라 마련, 법 제도 개편 등 범부처, 지자체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더욱 견고히 하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중장기 계획의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질병청과 지자체 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감시, 정보 분석, 모델링, 위기소통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조직 역량을 배가하고 근거 중심 공중보건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회복 분야입니다.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되었고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돌봄 공백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아동, 노인분들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병 수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비례한 손실보상 신속 지급과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치료제 개발 분야입니다. 백신 치료제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팬데믹 위기 시 상황 여건에 따라 100일 또는 200일 안에 신속히 백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출혈열 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사전 연구와 mRNA 백신 기술 등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위기 시 신속하게 백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범부처 감염병 위원회 주도하에 각 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 고도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무 중심 R&D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에 준비된 사회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부를 넘어서 개인과 사회, 나아가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첫 단추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이 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에서 질병관리의 중심이 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